마이크가 고장나거나 뭔가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되게 신경 쓰여. 카메라랑 똑같아. 이게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이게 시간도 많이 걸려, 그치? 아, 열받아. 그래서 결국은 썸밋은 그냥 주행 아예 날리셨더라고요. 어? 주행 그냥 안 하시고 안팎 뭐 어떡하냐, 서밋은. 방법 없지 뭐. 서밋 어떡해. 방법 없지. 아니, 그리고 또 지금 마이크가 정상이면은 그냥 뭐 이 차든 뭐든 간에 그냥 타면서 더빙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이크가 정상이 아니잖아. 마침 그때 맞춰서 마이크 고장이 났잖아. 마이크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방법 없지 뭐. 에휴, 야, 이 차는 뭐 이렇게 여기 쪽창에도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냐? 쪽창까지. 그지? 예, 용산에서 퇴근합니다. 마이크 수리 받고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얼마 전에 저 렉스턴 썸밋 주행 날렸잖아요. 운행 녹화 모드. 아, 진짜 그게 할 조짐이 좀 보이긴 했는데, 그거 바꿔야지 하다가 날렸네요. 망할. 이 케이블, 이게 마이크 수신기 연결하는 건데, 카메라랑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약간 꺾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말려요. 아휴, 진짜. 카드는 착용되었습니다. 주차 여부는 확인하시고 카드를 계산하여 주십시오. 야, 그래도 저기 렉서스 ES 할인 되는구나. 기다려 주십시오. 할인 금액이 2,300원. 그러니까 주차 요금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2,200원 나왔네요.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영수증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주차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은 저기 오래 있었기 때문이죠. 사운드캣. 이거 로데 마이크 사운드캣이 수입을 하잖아요. 저기 되게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막 할 때는 내방 고객 우선으로 먼저 해준대요. 그러니까 저기 원래 다 이제 AS 택배로 받는데 내방 고객은 이제 우선적으로 한다 해서 왔는데, 접수하고서 한 50분 이네, 50분. 와. 사운드캣이 원래 그 수입사가 저기에 있었잖아요. 어디야, 성수역인가? 거기서 있었는데, 수입사가 바뀌면서 용산 이제 사운드캣으로 바뀌었는데, AS는 그쪽이 좀 더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이 케이블도 이제 사러 왔거든요. 이게 SC5인데, 품번이. 이건 또 인터넷에 안 팔아요. 반드시 여기서 사야 돼요. 택배로 받던가, 아니면 여기 와서 사던가 해서 어차피 이거 사야 돼서 이제 제가 원래 2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미안하다고 이거 그냥 원래 이게 2개에서 34,400원인데 그냥 주던데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미안하다고. 오래 기다렸죠. 저거 한 50분 기다렸는데. 저기는 그 시스템이 약간 좀 특이하던데. 일단 AS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접수를 해요, 액정으로. 그래서 기다리면 된대요. 거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다려요. 그냥 1층에서 그냥 얼마나 더 기다리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다려요. 그래서 한 50분 기다리니까 나오더라고요, 엔지니어가. 그래서 이번엔 단순히 케이블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오랜만에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렉스턴 그 서밋이 주행이 날아가고서 여기에 원래 자동으로 저장되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장이 됐을까 해서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하니까, 또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오랜만에. 버전 1.0에서 2.46 그렇게 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페어링이 하나 안 돼요. 이게 원래 이제 마이크가 2개잖아요, 듀얼. 그래서 하나가 안 돼요. 진짜 이게 단순히 또 하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갖고 하니까 액션캠부터 모노로 잡히고 막 이래갖고, 어차피 한번 와야 되는구나 해서 왔죠.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진짜 빡 돌아갖고, 진짜 15분 더 1시간 채우면 그냥 온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빡 돈다고 들리는가요, 이게? 마이크가 없으면 촬영을 못 하는데. 진짜.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페어링이 안 돼요. 페어링이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되고. 딱 보니까 엔지니어가 이게 펌웨어가 꼬였대요. 펌웨어 업데이트 하면서 이게 꼬여갖고 지금 하나가 안 되는 거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컴퓨터에 무슨 뭐 바이러스가 먹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안 먹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펌웨어가 오랜만에 되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꼬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는 뭐 되게 금방 끝났어요. 3만원 벌었다. 이거 케이블 2개 3만원인데, 케이블 2개 3만원 좀 비싸죠. 이거 그냥 같은 3조 파이면은 다 되는 건데, 그래서 3만원 벌었어요. 1시간 기다리고. 그래서 ES300H를 타면서 렉스턴 서밋 날아간 주행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렉스턴 서밋은 정차시 또는 그 엔진 소음은 조용한 편이에요. 원래 쌍용 시대부터 엔진 성능이 출력이 낮거나 뭐 그렇긴 해도 막 엔진 소리가 되게 시끄럽거나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렉스턴 서밋도 엔진 소리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탔던 차는 뭔가 약간 그 묘하게 천천히 가속을 할 때 가솔린 엔진에 약간 좀 노킹음? 좀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대체로 조용은 한데, 근데 뭐 그거 외에는 뭐 대체로 조용하죠. 그나저나 렉스턴 서밋은 왜 이렇게 악플이 많아요, 시승기에. 그죠. 이렇게 딱 차를 봐도 뭔가 이렇게 되게 많이 팔려고 내놓은 차 같진 않고, 그냥 KG 임원진들 회장님 포함해서 탈 차들이 필요해서 그냥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2열에 이제 편의 사양은 많은데, 뭔가 편의 사양은 많아도 뭔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랑 약간 좀 거리가 있고, KG 회장님이면 굉장히 큰 그룹인데 약간 고민은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브랜드 걸 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시승차만 보면은 약간 그 조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차는 그래도 리무진의 양산 버전이고 2열 고급화 이건데, 거기다가 그 시승차에 올터레인 타이어를 껴놨으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KG의 공식 시승차가 아니고 개조업체 있잖아요. 용인에 있는 개조업체의 차예요. 그러니까 공식 시승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프로드 타이어가 껴있는 거는 참 뜬금없긴 한데, 이제 공식 시승차는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대신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물론 뜬금없긴 하죠. 그 2열 VIP 컨셉에 올터레인 타이어 껴놨으니까 그 승차감이 좋을 리가 있나요? 그게. 근데 놀랍게도 저속에서 승차감이 더 좋아요. 놀랍게도 저속 대략 한 80 이하? 이 정도 속도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그냥 일반 레디얼 타이어 낀 렉스턴보다 승차감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뭔가 쇼거서버, 스프링 이런 거 튜닝은 그냥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승차감이 더 좋아요. 더 푹신푹신하고요. 푹신하고 충격없이 잘하고. 그러니까 올터레인 타이어 끼고 그 정도니까 일반 타이어 끼면은 승차감이 더 좋겠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이상 올라가면은, 애초에 이게 이제 오프로드 약간 컨셉으로 좀 많이 가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차가 너무 출렁거리죠. 출렁됩니다. 보통은 이제 출렁된다 그러면은 이제 차가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탔던 렉스턴 서밋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노면 지나갈 때 이 앞에 좌우가 이렇게 출렁거려요. 좌우가. 그래서 이게 되게 빨리 달리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좌우로 출렁거려서, 요즘에 그렇게 좌우로 이렇게 출렁거리는 차가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고속으로 이렇게 막 되게 빨리 달리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많이 출렁거립니다. 대신에 80 이하에서는 그래서 승차감 더 좋고 그래요. 가속력도 뭐 비슷하죠.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 한 3초 정도 느리거든요. 3초?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 감안을 하면은 뭐 기존과 동일하고. 그래서 지금 렉스턴이 뭔가 차가 되게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은근 잘 나가요. 은근. 여기서 말하는 은근이란 생각보다 잘 나간다. 막 되게 엄청 답답하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파워 부스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이제 운전할 때 이렇게 살살 밟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그때 체감이 될 정도로 잘 붙어요, 속도가. 그래서 이거는 좋네. 이게 휙휙하고 뭔가 이렇게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체감이 되지 않을까, 타시는 분들도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비도 오고 했고, 또 이게 촬영할 때 카메라,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선순위로 일단 어차피 내일도 하니까, 오늘도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접고요. 오늘 평소와 다르게 실내 렌트만 하고 그냥 바로 그 용산으로 왔죠. 진짜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한번 고장 나잖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이 되게 많이 쓰여요. 이게 연결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보고. 그러니까
신경이 좀 되게 많이 쓰이죠. 사실 지금도 굳이 지금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테스트하는 겸 지금 하고 있어요. 테스트하는 겸. 왜냐면 저 오늘부터 내일 ES 이거 주행 찍고 또 수목금에 하이랜드 타고 한 바퀴 돌고 이럴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죠. 아까 들어보니까 로데는 크게 세 가지잖아요. 수신기 하나, 송신기 두 개, 마이크 두 개. 그래서 그게 각각 12만 4천 원이래요. 각각 하나에. 이거는 뭐 따로 배터리를 갈고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 그냥 완제품으로 그냥 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 외부에 뭐 볼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완제품이에요, 완제품. 제가 이거를 2021년 7월에 샀는데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2021년 7월에 사서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가장 먼저 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잘 썼는데, 그동안 타놓는데, 그러니까 이게 펌웨어도 가끔가다 한 번씩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저 이거 지금 마이크 구입하고, 그러니까 3년 됐잖아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꼬였나? 그래서 렉스턴 서밋이 그게 기본 가격이 6,050만 원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 들어가면은 뭐 한 6,000, 한 중반대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가격만 보면은 뭔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비싼 것 같죠. 요즘에 차 가격이 많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했는데 또 렉스턴을 딱 그걸 보면은 야, 저거를 6,000만 원 넘게 주고 사기에는 약간 좀 빡빡하네 싶긴 하죠. 렉스턴 서밋 시전할 때 황인정수 유적지 소장님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딱 그 렉스턴 타시니까 바로 딱 그 차이를 느끼실 거 아니에요? 한번 모시고 또 한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깝다. 더 시간이 4시 55분. 병원 가야 되는데. 제가 또 한 3일인가 4일 전에 잠을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꽉 눌린 채로 잤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안 좋은 습관이 잠을 깰 때는 거의 반드시 누워서 깨는데 잠이 들 때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야 잠이 잘 오거든요. 특히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삐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야지 잠이 잘 오는데 이미 이제 몸이 간 건가? 어쨌든 그게 이제 어떤 날에는 이게 되게 꽉 눌려서 오랫동안 그러고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프죠. 여기 눌려서 마치 그 무협지에서 혀를 눌린 것처럼 뭐 여기 손끝에 여기도 감각도 없고 여기도 막 이렇게 탱탱 부어 있고. 그래서 토요일에 그 지축역에 있는 한의원 가니까 목 디스크가 있대요. 근데 목이 지금 되게 뒤에가 딱딱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르시는 게 지금은 목이 딱딱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부드러운 거예요. 목이 작년에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바쁠 때는 목 뒤가 진짜 딱딱해서 돌덩이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면 부드러운데. 근데 거기가 잘하긴 잘하는 게 거기서 침 맞고 추나 받고 그러니까 야, 목이 진짜 바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잘하긴 잘해요. 뭔가 좀 다른 분들이 좀 일처리가 답답해서 그렇지 잘하긴 잘합니다. 진짜 그저께 추나 봤는데 오랜만에 목에서 두둑 소리가 한 5번 났네. 목 꺾어진 줄 알았어요, 진짜. 영화에서 보면 뒤에서 목 꺾죠? 그 암살자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가 고장이 났을 때 시승을 하니까 이게 다행인가 불행인 건가. 어쨌든 그러니까 ES 타고 용산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 저기 아반떼 타고 비 오는 아반떼는 저기 와이퍼가 잘 작동이 안 돼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좀 그렇습니다, 운전하기가. 근데 ES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편하네. 내일은 오랜만에 청희 씨랑 거시에서 저 먹방 한번 찍고요. 저 얼마 전에는 독일에서 시승차 한 3번인가 빌렸던 그 FCA 저머니 팀장님 있잖아요. 팀장님 동희 선배 사촌 동생이 그 이제 모친상을 당하셔서 이제 오랜만에 가서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이죠. 한국에서 본 건 처음이죠. 그래서 만났는데 그래서 그냥 그때
앉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현지 업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역시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일단 독일도 물가가,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물가가 많이 올랐다. 제가 거기 물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했더만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일부 회사는 연봉을 5%를 올렸는데 택도 없다. 왜냐면 물가는 10% 이상 이렇게 올랐는데 연봉 5% 올려줘서 택도 없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도 지금 차가 많이 안 팔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FCA 점원이가 아니라 리스 업체, 리스 회사에 이제 다니시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리스 회사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그쪽 리스 뭐 렌터 이쪽,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오펠은 이제 옛날부터 오펠은 기아가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독일인가 유럽인가에서 판매하는 그 물량만큼을 렌터카로 밀어낸대요, 오펠은. 그래서 어쩐지 옛날부터 유럽에서 독일에서 렌터카 빌리잖아요. 그럼 오펠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옛날에 그 얘기도 들었는데 현대 유럽 GmbH에서 오펠이 렌터카 되게 많이 밀어내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 오펠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한 10년 넉넉 한 10년 뒤에 저 오펠은 없어지지 않을까. 아 이거 참 차 밀리고 배고파서 병원 못 가겠네. 배고파서 병원 못 가겠어요. 이렇게 체력이 떨어져서 배고픈데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진짜 힘듭니다. 그냥 가까운 제낄까? 근데 집에 밥도 없어요. 밥 해야 돼요 가서. 그러니까 그 렉스턴이 이게 이제 액션캠에 연결했을 때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하면 이렇게 약간 좀 꺾여서 이게 연결이 될 때가 있는데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오디오가 다 지지직, 그러니까 전체가 다 지지직으로 변했죠. 참 이것도 소모품이라서. 그래서 저 이번에 두 개 산 거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2개 공짜로 얻어왔죠. 1시간 기다리고. 그래서 그때 그 팀장님 모친상 건국대 병원이었는데 아반떼 타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반떼 타고 갔다 온 건 좋았는데 제가 또 깜빡하고 내릴 때 차키 꽂아놓은 채로 내려갔고 또 보험 부르고. 진짜 그거 꼭 한 번씩, 한 1년에 한두 번씩 일어나요. 무조건 아반떼는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주차하고서 키 먼저 꼭 뽑고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꽂고서 내려갔고. 그냥 차라리 차문을 안 잠그고 다니까. 어차피 뭐 거기 가져갈 것도 없는데. 아니요, 가져갈 거 많습니다. 의외로 거기에 거시에서 준 술도 있고 거기 의외로 많아요, 가져갈 거. 그래서 이번 달에 시승은 ES300이고 도요타 하이랜더는 그냥 한 바퀴 아무 말 되는 차만 도는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모델 Y 롱 시승합니다. 모델 Y 롱. 모델 Y 롱이 시승차가 있나 봐요. 그래서 모델 Y 롱을 시승을 하고요. 그리고 컨티넨탈 타이어가 굉장히 오랜만에 시승 행사를 하네요, 용인에서. 컨티넨탈 타이어도 그 1년에 한 번, 아니야, 1년이 아니라 뭐 몇 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시승 행사. 그래서 용인에 다다음 주에 가야 되고요. 그 컨티넨탈 행사는 대놓고 영상을 찍어라 뭐 약간 그런 컨셉인가 봐요. 모든 세션 다 영상 촬영 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이메일에. 근데 컨티넨탈 타이어는 행사를 아침 8시 반부터 하던데. 야, 진짜 용인에 그 스피드웨이에 8시 반까지 가려면, 야, 진짜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출발해야 되죠. 그래야지 8시 반까지 스피드웨이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 하이랜드는 한 바퀴를 그냥 하루에 다 돌까, GV70처럼 1박 2일에 걸쳐서 돌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또는 강원도 먼저 갈까, 전라도 쪽으로 먼저 이렇게 갈까, 토레스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떡할까. 강릉의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열리는 오토 페스타라고 있잖아요. 사실 좀 몰랐는데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 광고 제의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냥 인스타그램에 하나 올려주면은 호텔 숙박권 하나 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올렸잖아요. 그리고서 숙박권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아니다, 이번 주까지 와야지 강릉에서 1박 할 수 있는데 안 되겠네요. 어쨌든 인스타그램으로 광고 처음 받아봤네요.
보통은 저 인스타그램으로 광고 제의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인스타그램으로 광고 제의 처음 받아봤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 태그를 많이 안 달아서 그런가? 범용 태그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안 달아서 그런가?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광고 제의 처음 받아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숙박권을 쓰려면 결국엔 강릉에 가야 되네요. 그래서 그저께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메밀베개를 베고 자라. 그게 좋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밀베개 해서 메밀베개를 막 또 스타필드에서 이렇게, 근데 또 안 팔아요. 또 메밀베개 살려니까 없어요. 또 메밀베개가 왜 그게 없지? 그 자주도 가보고 무슨 뭐 이부자리인가 거기도 이부자리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 그냥 대략 그와 비슷하게 생긴 걸 샀어요. 메밀베개 사라고 했는데, 근데 좀 낮은 베개 있잖아요. 베고 자니까 그 편백나무 들어간 그 베개 있잖아요. 너무 머리가 아프던데. 딱딱해서 그거 베고 자니까 그 이틀 베고 잤잖아요. 아침에가 더 아파. 진짜 그거 베고 자니까 계속 그걸 베고 자야 되나. 그거 5만 원이나 되는데 그 베개. 진짜. 그래서 오늘의 교훈,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건 진짜 안 좋은 거구나. 좀 몰랐어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안 좋대요. 굉장히 안 좋대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안 좋은 거고, 뭔가 어디가 약간 아픈데 팔을 올리면 편하다 이러면 벌써 몸이 간 거래요. 그 내 얘긴데. 이사 가기 전에는 여기쯤 오면 다 오는 거였는데, 또 최소 15분을 지금 5시 10분이라서 차가 밀릴 수도 있어요. 이케아 가기 전에. 고민되네. 그러나 저나 이 차는 와이퍼가 진짜 조용하네. 진짜 무서운 와이퍼 아닌가? 진짜 조용하네.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뭐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삼성역에서 이 지축역 가는 길 있잖아요. 이 길은 승차감 테스트 코스로서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역에서 지축역 가는 이 길이 유난히 울퉁불퉁 거리거든요. 되게 두두두두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 9호년식 아반떼로 이 길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춤을 춰요. 팔이. 그래서 여기는 승차감 테스트 코스로 써도 되지 않나. 여기가 이렇게 좀 유독 울퉁불퉁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ES가 승차감이 좋긴 좋구나. 진짜 여기를 또 올 줄이야. 여기 한방병원을 또 올 줄이야.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선생님이 침은 잘 나요. 실력은 있어요. 여기를 또 올 줄이야 진짜. 주차장이 좋아요. 여기가 건물 자체가 손님이 없다는 얘기죠. 진짜 주차장 널널하다. 널널해. 그러니까 할 거면 이렇게 투명하게 하든가. 렉스턴도 투명한 척 했는데 알고 보면은 그냥 시멘트. 그래서 용산에서 지금까지 평균 연비가 17.2km 나왔습니다. 갑니다. 키를 넣어주세요.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배고파. 저녁을 이렇게 늦게 먹다니. 오늘은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가니까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 못 보던 직원이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얼핏 봐도 굉장히 어려 보이는 사회 초년생 있었는데, 그래서 불안했거든요. 뭔가 얼굴을 보는 순간 약간 마음이 덜컥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뭐 침을 하나 덜컥 그런 건 안 하고요. 그냥 딴 때보다 물리치료를 2배로 받았어요. 2배로. 보통 물리치료하면은 뭐 시계를 보고 초를 재진 않아도 대략 알잖아요.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이때쯤에 보통 끝나는데 물리치료가 안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모르겠다. 그냥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나중에서야 이제 물리치료가 끝났어요. 띵띵띵 소리. 그래서 와서 물어봤거든요. 그 아가씨한테. 물리치료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때 20분이요.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보통 몇 분 하는데요? 10분이요. 이러더라고요. 네. 고마워요. 2배로 해줬어. 물리치료. 뭐 물리치료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길게? 오늘은 여기에 침 맞았더만. 여기 막
땡겨. 그래서 이제 요즘 와서 다시 드는 생각은 역시 건강이 짱이구나. 오늘은 선생님이 중간에 부항 뜨고서 선생님이 아직 다른 손님 와서 상담 들어갔다고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분이 와갖고 물리치료 한 번 더 받으실래요? 이러더라고요. 에? 그래가지고 얼마나요? 최소한 5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해가지고 왔는데 치유 맞고 가야 되잖아요. 추나도 하고 내주세요 해가지고 목에다가 물리치료 또 받았어요. 저 한 2분 정도. 오늘 물리치료 낫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물리치료를 자그마치 22분이나 받았는데 근데 또 그 목 뒤에 붙인 거는 또 떨어졌어요. 물리치료